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수시 지원 앞두고 서류 준비와 특히 자기소개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기준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는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받으면서 이 수시 준비 방향이 맞는지 점검을 잘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세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동국대학교와 건국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셨습니다. 동국대와 건국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이제 7월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10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시고요. 기상대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을 향한 최고의 전략을 세워주실 지략가십니다. 입시계의 제갈공명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입니다. 전경원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한테 7월 하루 남았다, 수능 며칠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긴장되잖아요. 하지만 여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름 토끼가 잠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힘내시고 남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와 건국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김태훈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김태훈입니다. 우리 학교 대표 전형인 두드림 전형처럼 여러분들의 꿈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상담은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온라인으로는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 100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동국대와 건국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동국대학교와 건국대 편 먼저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동국대학교의 인기에 대해서 진짜 실감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김태훈 선생님께서 2015학년도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전년도의 차이점을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동국대학교 대표 전형인 두드림 전형의 경우 교내 활동을 통해서 전공 분야에 뛰어난 자질과 잠재력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작년 선발 인원 대비해서 91명이나 확대되어서 총 254명을 모집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서류평가 영역이 보다 강화돼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반대로 면접의 비중은 작년에 비해 다소 축소돼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제 작년과의 차이점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기존 전형과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차이점은 합격 당락에 있어서 서류평가 영역의 비중이 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면접 비중이 60에서 40%로 축소되면서 서류평가에 특히 학생배 비교과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비중이 강화돼서 정밀하게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동국대학교 입학을 꿈꾸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일 것 같은데 또 그중에서도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을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김태훈 선생님께서 2015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 일정과 또 중복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먼저 동국대학교 수시전형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번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부 위주 교과전형,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 네 번째로 실기 위주 전형, 총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2015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 접수 일정 가운데서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저희 일정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학생부 종합 교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단 원서 접수 자기소개서 입력은 동일하게 9월 11일 목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자기소개서 입력은 하루 일자를 더 들여서 네. 16일 화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1단계 학교 기자 발표는 좀 날짜가 다릅니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10월 2일 목요일, 학생부 종합은 10월 22일 수요일, 면접고사는 이틀간, 학생부 종합은 11월 1일 토요일 날 예정돼 있고요. 학생부 교과는 11월 2일 일요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초 합격자 발표는 같이 11월 11일 화요일 날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망하는 학생과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제작진과 논의가 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동국대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요즘에 어때요?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네, 방금까지도 하다 왔어요. 그렇군요. 오늘은 무슨 공부했어요? 네, 보충 수업을 바탕으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했나요?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가고 싶은 학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어떤 점을 부각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윤신혁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이제 5개 학기 성적인데요. 국어 1.6, 수학 2.4, 영어 2에, 사회 2.28에 국수 영사 평균 한 2.08, 2등급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기초교과의 과목별 추이를 살펴보면요. 처음에 출발보다는 국어, 수학은 약간 떨어진 경향이 있고 네. 영어는 2등급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계속 살펴보면요. 네. 모의고사 7월 이번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3등급, 3등급, 4등급, 그 다음에 사회탐구 영역 각각 2, 3등급에서 3.13등급 받았습니다. 6월 모의고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자, 6월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국어는 네. 2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그 다음에 수학은 같은 성적이었는데 영어도 사회문화도 그 탐구 영역도 조금 떨어진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희망 전형 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희망 전형은 동국대 경영학부의 두드림 전형입니다. 네. 우리 사정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동국대 대표적인 전형이라 할 수 있죠. 네. 교내 활동, 주요 활동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활동량 가장 두드러지는 그 특징은요. 정규 학생의 총무 차장, 부장, 학급 반장 등을 해서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고요. 학교 도서관 도우미 등 또는 솔리언 또래 상담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로 또래 상담을 실시해서 이렇게 다른 학생에게 봉사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활동 등을 많이 하는 학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동아리 활동도 보면 수학, 탁구, 배드민턴 보통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 안에서 한 개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탁구나 배드민턴, 뭐 댄스 이런 동아리를 한다는 건 학생이 자율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많이 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참여를 많이 했고 봉사 활동도 1학년, 2학년 각각 72시간이지만 이 노인 전문 병원이나 교육자원 봉사 등 같은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방과학교도 방금까지 또 뭐 이렇게 학교에서 했다고 하니까 266시간 정도 이수를 한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활동은요, 군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참여위원으로 위촉해서 군의 그 청소년과 관련된 일에 발언을 직접 참여하는 이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특기사항 살펴보면요. 그 수학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제 수학 경시대회나 과학 독후감 또는 교내 영어, 교과 우수상, 표창장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교과 우수상도 있고 1년 개근상도 있는데
이제 2013년도 가면 이제 이런 수상 실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교과 우상, 선행상 이렇게 있는데 2013년도 선행상은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특정히 학생이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무기명으로 이렇게 선발해서 선행상을 받았던 학생들한테 둘이 인정받는 착한 학생입니다. 네. 2014년도 영어 경시대 장려상까지 교내에 이렇게 두루 활동을 하는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이제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네. 김태훈 선생님과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한 분석과 또 조언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김태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먼저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내 그 임원 활동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자치기구 활동을 하면서 학생의 리더십과 그리고 성실성을 계속 신장시켰다는 부분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으로서도 성실히 활동을 했다는 부분들이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교내 교과 관련된 여러 경시대회에 성실하게 참여를 꾸준하게 했다는 부분이 학생의 여러 가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런 방과 후 학교 수강 실적 역시도 더불어서 학생의 긍정적인 점수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완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여러 가지 앞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자기가 쓰려고 하는 자기소개서 부분에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 진로 계획, 그 다음에 진로 탐색 같은 노력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과 더불어서 과정들이 명확하게 좀 제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내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그런 것들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활동과 계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고, 네. 지원학과의 연계성도 잘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이 이제 면접 시 학생의 봉사활동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부족한 부분도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에 대해서 면접 때 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 답변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경영학과다 보니까 네. 이제 매년 이제 우수한 역량을 지닌 학생들이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특성상 학생이 전공 적합성에 해당되는 리더십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활동 역량들을 주요하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평가에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1학년 때부터 그리고 2학년 때까지 학급 임원, 그 다음에 뭐 정교 학생회 활동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향상시켰던 그런 리더십과 성실성을 두드러지게 자기소개서에 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교과 영역 같은 경우도 학생이 보여줬던 방과 후 교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교내 교과 관련된 경시대회에서 열심히 참여했던 노력과 과정, 성과 등을 자기소개서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에 해당될 수 있는 리더십이나 성실성 그리고 주도적으로 했던 활동에 대해서 이 성과도 성과지만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드러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신혁 선생님께서도 보셨는데요. 성적과 비교과 활동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우리 그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이제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수시 전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네. 일단 내신 성적은 보면 일단 모의고사 성적보다 2.08등급이니까 훨씬 더 우수한 성적입니다. 그리고 국어가 특히 한 1.6등급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국어 성적 계속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기초교과는 대체로 2등급 이내 기초학업 능력이 있다는 건 인정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6월, 7월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에 비해서 경쟁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그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항상 이 수능에 대한 염두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네, 네. 특히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니까 이 국어에서 뭐 독서 읽기나 수학에서 추론이나 문제 해결, 영어에 있어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전체 영역이 좀 문제에서 좀 그 뚜렷하게 보완해야 될 점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자, 비교과 같은 경우는 사정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리더십 활동이 두드러지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네. 근데 봉사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인성 및 사회성 역량이 있다. 이것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도 자기 주도성의 잠재적 가능성
이런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보완할 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민이 있었잖아요, 우리 학생이. 그래서 네네. 특히 경영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전공 관련된 그 활동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일단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게 입시를 위해서 그냥 한번 던지는 서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자기가 해당 전공에 진짜 역량이 있는지 네. 충분한지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소개서를 쓸 때 그 깊은 성찰을 좀 바탕으로 쓰셔야 되는데 일단 대교육 공통문학의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1번이 학업에 대한 거고요. 2번이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대한 거, 3번이 이 인간 관계나 아니면 갈등 관리에 대한 건데 모두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를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고 느낀 점이 있다는 얘기는 배우고 느낀 점이 있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사장관이 말씀하셨던 이 과정이 나한테 어떤 게 있었는지를 잘 성찰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수능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이 특히 7월 넘어가고 9월 넘어가면 출제 범위가 늘어나면서 수능에서 더욱더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범위가 늘어나는 수학이나 사회 과목에 있어서 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좀 EBS를 중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시 원서를 접수를 하기 전까지 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수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우리 친구가 좀 보완해야 될 점으로 꼭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성적과 비교과 분석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수시를 앞둔 방학 기간인 만큼 우리 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지금 있는데요. 동국대학교 자기소개서에서 동국대학교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학교만의, 동국대학교만의 특징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기본 문항, 공통 문항인 세계 문항을 일단은 차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율문항 하나를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해서 학생이 왜 그과에 지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인 부분으로 학생한테 작성할 수 있도록 문항을 현재 형성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기소개서 서류평가에 있어서 0점 처리 그리고 또는 평가에 미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인어학성정 또는 교과 관련된 교회 경시대회 수상실적 같은 것들이 기재됐을 때는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그리고 또는 0점 처리된다는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교육 유발되는 여러 가지 그런 큰 교회 활동 같은 것들 기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0점 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상담을 듣고 있는데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네. 네, 질문해 주세요. 두드림 전형이 면접에서 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면접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떨까요, 선생님? 네, 이제 기존에는 이제 두드림 전형이 전공설 평가라고 해서 굉장히 특성화된 면접을 봤었는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일반 면접 형태로 좀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실제 면접에 있어서 서류 평가를 실시한 전임 또는 위촉사정관을 면접위원에 배정하는 걸로 1순위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준비를 꼭 해야 됩니다. 이제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여러 가지 비교과 뿐만 아니라 교과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예상 문제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이 한번 꼼꼼하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서 예상 면접 문제를 한번 도출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제 면접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이 많을 것 같은데요. 면접에서 사용되는 질문은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에 근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숙지하면은 충분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 서류 준비에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서류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작년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앞에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본 서류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 대비했을 때 포트폴리오나 또는 교사추천서 또 여러 가지 독후감이나 그런 서류들을 추가로 올해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역시 대기업 공통문항을 준수해서 구성됐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내용 작성에 있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활동 역량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학생부 중심으로
중심으로 기재를 충실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동국대에 희망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 또 다른 그 수시 6회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오늘 학생이 궁금해하는 전형이 두드림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의 문을 막 두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자신한테 뭐가 있는지를 잘 두드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자,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학생 일단 제가 봤을 땐 제 수시 지원에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능 점수 목표를 구체적으로 좀 설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계속 떨어져서 나중에 이 전략을 세우기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그 점수는 한 국어는 한 1등급, 영어는 한 2등급, 아니 수학은 2등급, 한 영어하고 사회도 한 1등급 정도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좀 선택하는 걸 좀 고려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왜냐면 우리 친구가 질문을 좀 거꾸로 한 것 같아요. 내가 경영학과 가고 싶은데 생활기록부 경영 관련 활동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친구 리더십 관련과 그다음에 인간의 관계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나 배려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전공을 좀 고민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 두드려서 동국대 꼭 두드림 전형 합격하시길 바라는데 다른 이제 수시 6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다른 전형도 추천을 드리면요. 네네. 일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이제 좀 전공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SSU 미래인재 전형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사회기회자의 배려 대상자 전형은 제가 이제 언급은 드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특히 이 농어촌 전형이나 이 사회 배려 대상자의 기준이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숭실 숭실대 같은 경우는 1단계, 그다음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전형을 하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이 사회심리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 학생이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떤가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물론 도움 많이 됐죠. 깨달은 것도. 어떤 점을 깨달았나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네. 좀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한데 네. 좀 더 잡힌 것 같고요. 아, 네. 네,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지금 경영학과를 우선 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왜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는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또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서 그 경험과 과정을 바탕으로 좀 진지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동국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교내 학급 임원 활동을 통한 리더십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성장 노력과 과정이 우수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입증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국대학교 합격 전략은 전교 학생회나 학급 임원 활동을 통해 향상된 활동 역량이 중요하게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소개서에서 이 활동의 리더십과 성실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교내 교육과 관련 경시대회에서의 성취 경험이 장점이므로 지속적으로 참여한 노력과 과정 그리고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면접에서 전공 관련 기본 지식과 관심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동국대학교에 꼭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국대를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 동국대 이 학생 말고도 다른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김태훈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망하는 학생들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도 모두에는 말씀드렸었는데요. 면접에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학과 교수님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여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드림 전형뿐만 아니라 다른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꼭 반드시 그 해당 학과 커리큘럼이나 교과 과정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탐지하고 네. 면접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관심 정도를 그리고 열정을 보여준다라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상시 이제 우리 대학에서 여러 가지 고교 연계 과정과 그 다음에 모의 면접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탐구해서 우리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실전에선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참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열정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김태훈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동국대와 건국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의 핵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정복하라. 주요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방송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동국대와 건국대 편, 이번에는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김경숙 입학전형 전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대학 건국대학교 입학 전형 전문 교수 김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건국대학교 역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한 많은 그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이번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15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요, 아무래도 전형 방법과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선발 인원도 확대되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저희가 2014학년도 대비 2015학년도에는 약 선발 인원의 25%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크게 KU 자유치원 전형과 KU 기획인증 전형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표 전형은 KU 자유치원 전형이고요. 네네. 작년 대비 저희가 575명을 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범대 여러 대학과 국제학부가 저희가 새로 신설된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에서도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 저희가 서류평가 1단계 서류평가 100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요. 네. 2단계 면접 100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면접 대상자가 한 1.7배 정도 됐다라면 올해는 3배수이기 때문에 아마 면접 대상자, 그러니까 면접의 기회를 얻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출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소화돼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받도록 합니다. 네. 네. 네, 뭐 매년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하는 학교인데요. 원서 접수를 앞두고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또 현장의 교사들은 어떤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혹시 뭐 오해가 있다면 네. 좀 바로 잡아주시죠. 네, 가장 많은 질문이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이 얼마나 반영되나요? 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기존의 전형들이 워낙 내신을 정량평가하는 전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평가입니다. 네. 정성적인 평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몇 프로 반영되는지 또는 이 내신이면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다면 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신 거고요. 단지 그냥 단순히 관심이 있다 아니면 저 굉장히 착하다라는 인성으로만 미는 전형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5학년도 건국대 수시 접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 접수 일정은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작이 됩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수시 전형에서 전부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서 접수가 자추 전형과 고름기회 전형이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자소서 입력, 자기소개서 입력은 16일 5시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는 보통 방문 접수가 지원 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방문해서 접수를 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는데요. 이건 16일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1단계를 진행을 하고 나서 1단계에 합격한 학생들은 2단계, 반드시 2단계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 전형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면접은 저희가 4번대 1박 2일 면접과 인문계열, 자연계열 면접이 이제 거의 동일할 때 이루어지는데요. 10월 25일 토요일에는 자연계열 면접이 진행이 되고 10월 26일 일요일에는 인문계열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수능일인 11월 13일 2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능 열심히 잘 보시고요. 오셔서 또 소식을 한번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일정도 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상담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생명공학 연구원을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어때요? 공부는 잘 돼가고 있어요? 네, 건국대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표가 뚜렷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건국대학교 생물공학과에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넣고 싶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입학사정관님들의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신청했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점을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윤신혁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입니다. 국어 3.4, 수학 1.6, 영어 3.2, 과학 3.35 해서 국수영과 2.88 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의 기초교과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처음에 출발했던 것보다 전체적으로 약간 저조한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영어도 조금씩 한 등급 정도씩 떨어진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7월 모의고사를 먼저 보면 일단 국어 3등급, 수학 1등급, 수학을 상당히 잘하는 친구고요. 영어 3등급, 그다음에 화학과 생명과학에서 각각 4등급씩 해서 평균 2.75등급을 받았습니다. 6월 모의고사, 6월 대수능 모의평가랑 비교를 해보면요.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본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국어도 수학도 특히 수학이 2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1등으로 올라갔고요. 영어는 비슷하게 오히려 근데 이 생명과학도 조금 올라갔던 이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학생 그 희망 전형은요. 네, 건국대학교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건국대 생물공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이제 그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그 교내 활동을 먼저 보면요. 우리 학생 그 과학 중점 학교의 과학 중점 학급 대상 학생으로서 이 과학 관련된 활동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내 발명이나 과학 경진 또 과학 관련된 특강 이런 것들 두루 널리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그 R&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소논문 쓰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대학에서 연구를 직접 시행하는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동아리도 과학 실험 동아리, 봉사 활동도 꾸준히 했던 학생입니다. 교회 활동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 하는 과학 페스티벌, 그다음에 원자력 그 현장 체험, 그다음에 학교 투어, 그다음에 여러 박람회 등을 두루 참여했던 그런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특기상 수학 내역도 그래서 보면 이 과학 관련된 수학 실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날 독후감 소감문 쓰기, 수학과학 학력 경시 대회, 수학 그다음에 교과 우수상 역시 수학이죠. 네. 그다음에 스포츠 클럽 대회도 1위를 했네요. 네, 독서사랑 콘테스트 교과 우수상, 1년 개그상 표창장까지 이렇게 상을 받은 학생이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역시 그 지질 생태 탐사나 동아리 활동 발표 대회 이런 데서 과학 실험 연구반으로 이렇게 수상을 했던 그런 학생입니다. 네. 네, 2013년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네요. 네.
네, 우리 학생은 교과와 비교과에 걸쳐서 아주 두루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또 눈에 띄는 것은 수학 교과에서의 전문성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모의고사와 내신 다 두루 확인이 되는 학생인데요. 네. 먼저 김경숙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리고 학생의 장점과 보완할 점으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은 좀 먼저 학생한테 질문을 네.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학생이 하고 있는 과학실험 동아리에 굉장히 그 자신의 관심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학실험 동아리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저는 주로 그 동아리의 부원으로서 그 기장, 부기장을 도와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눈에 그런 띄는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후배들을 잘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이어서 활동 발표 대회에서 공동 수상을 했잖아요. 네. 본인이 기여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네, 친구들과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다 같이 한 활동이다 보니 제가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이 조금 다 자기소개서 쓴 학생들이 문제가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그렇죠. 기여를 했냐는 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는 이런 우를 지금 많이 범하고 있는데 네.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학생의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자료를 보면 수학과 관련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인 거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본인의 강점이라고 한다라면 그 수학이 굉장히 높은 거 하고 그다음에 과학에서도 뭐 다른 과목은 그렇게 크게 성적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 화학과 생명과학 성적이 또 다른 이제 과학 다른 분야보다는 또 강점으로 보입니다. 지금 생명공학과는요 저희가 계열상으로 그러니까 단과대상으로는 공과대학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통 공과대학이 이제 수학을 굉장히 강조하는 과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생명공학은 그거와 조금 다르게 저희가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좀 잘하는 친구가 오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장점으로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교과와 비교과를 같이 제시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완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친구 제가 정확하게 한 역할이 뭐고 기여점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서 다시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본인의 기여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의 동아리나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서 본인의 강점을 좀 찾아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제안하는 것 이게 좀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사실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했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려면 어떤 조언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네, 우리 김경수 선생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우리 학생이 이제 급작스러운 질문 때문에 당한 것 같은데 본인이 평상시에서 과학 실험이나 어떤 활동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역할, 그냥 단순히 후배들을 도와서 뭐 후배들을 잘 이끌었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자기소개서에서 그 정도의 내용을 쓰면 본인에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진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부분을 담당했고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도 분석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그 성적 비교과의 강점들을 다 우리 사정관 교수님 다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네. 제가 개략적으로 다시 짚어드리면 일단 내신 성적 5개 학교에서 2.88 등급으로 우수하지만 수학이 특히 우수하다는 거 그래서 1.6등급 정도 되니까 이 경쟁력을 잘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게 수시 전략이 굉장히 유효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 학생이 그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과학 교과를 특별히 많이 배우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물화생진 모두 다 원투 과목을 다 이수하고요. 기본 과학 교과에 생물 실험까지 이수한 학생인데 그에 비해서는 학생의 과학 성취도가 아주 두드러지지 않다.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교과에서 내가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내신 성적에 있어서도 조금 약간 하락세가 있다는 거 아까 네. 성적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신 다 정리가 됐지만 이 하락세가 이제 수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이것도 입시 전체의 관점에 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제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그 보니까 일단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잠재적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집니다. 근데 그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학생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그 생명과학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남과 비슷하거나 같은 활동을 했지 그 오직 그 이 학생만의 특별한 활동은 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찾아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과학이 좀 경쟁력이 낮은 것도 그 기본적으로 그 수학 과학에서 기본적인 그 과학의 기본 원리를, 그 개념하고 원리를 좀 바탕으로 좀 보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마지막 조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수학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로 자연계열 논술 전형도 좀 지원이 가능한지 이 점을 좀 검토를 해보시기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마 철저히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서류 준비인데, 김경숙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건국대 KU 자기추천전형 지원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자기소개서 쓸 때 유의할 점 앞에 잠시 얘기했지만 좀 더 보완을 해주시죠. 네.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은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좀 뽑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근데 그냥 저 충실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 생활을 이렇게 즐겁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굉장히 간단하죠.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이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에는 공인어학 성적과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한 교외 수상 실적 적으시면 서류평가 0점입니다. 그래서 선발 제외 대상자가 된다. 이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우선은 지원자를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반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소개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건국대학교는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공통문항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특히 자소서를 쓸 때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반해서 기초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자신의 강점, 지금 여기 친구가 갖고 있는 강점이 굉장히 그 학교생활 기록에 네.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을 좀 발췌하셔서 자기소개서에 동기와 내용과 성장 변화, 이게 결과죠. 예, 그런 활동의 변화의 구조로 좀 제시를 하신다면 관심 내용도 알 수 있고 학교생활 충실성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지원 전공에 또 관련된 정보를 좀 찾으셔서 자신의 진로와 좀 고민을 함께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참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나만의 특별함을 찾아내서 좀 더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면접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KU 자기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서류평가에서의 평가 자료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런데 면접에서도 기본하는 재료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개별 면접이라고 하면 제출한 서류를 꼼꼼하게 읽어오는 것, 그게 최상의 준비일 거고요. 네. 저희가 발표 면접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근데 발표 면접은 이제 간단한 제시문이 제시가 될 텐데 그 제시문 또한 저희가 교과서나 아니면 친구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이 EBS 교재로 교재 내에서만 저희가 발췌하는 걸로 기본을 세웠기 때문에 뭐 기초적으로 주제를 읽는 데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제출한 서류를 꼼꼼하게 보시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서 하시는 공부 열심히 하신다면 뭐 발표 면접에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수시 6회 지원도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신혁 선생님께서 수시 추천 전형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수시 추천 전형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우리 학생 건국대고 합격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논술 전형 제가 한번 꼭 도전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논술 전형을 한번 우리 친구가 가능한지 꼭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다른 전형도
뭐 상명대학교 생명과학과, 상명인재 전형도 우리 같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추천 전형까지 이렇게 해서 들어봤습니다.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어때요, 오늘? 네, 정말 많은 것을 정말 알게 되어서 좋고요. 네.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학생 참 지금까지 잘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네. 자신감 갖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건국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장점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높은 수학 성적입니다. 건국대학교 합격 전략은 자기소개서의 1번 문항, 자신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발표 면접은 교과서와 EBS를 통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찾은 강점과 의미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부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건국대학교 수시 준비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건국대 희망하는 학생의 상담 진행했는데요.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건국대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선생님께서 이 건국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안에서의 그 학생의 성장을 좀 보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모든 활동은 본인의 그 장점을 제시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선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검토하셔서 자소서에 좀 기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냥 자기소개서 단독으로만 평가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잘 찾기 위해서는요, 자기 성찰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고요. 그렇게 자기 성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좀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술이 그냥 관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관심이 본인의 어떤 학상적 활동으로 연결되는지가 좀 제시됐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배운 점과 성장을 써라라고 하면 뿌듯했다, 기뻤다, 뭐 이렇게 쓰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의 성장을 좀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아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학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 지금 보면서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3번째 시간으로 동국대와 건국대 편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경숙 선생님, 윤신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도 계속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성신여대와 한국외대 입학사정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